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 스타카토 제1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막 준비하는 이 과정에 자꾸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려서 열어봤더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국무총리에 내정되셨다고 소식이 막 들어오는군요. 아, 두 분이 친한 사이세요? 아니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또 직접 본인이 또 이렇게 나 총리 됐어 이런 메시지가 또 아무튼 왔다는 줄 알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잘 보여놓고 똑바로 좀 잘하세요. 그 청와대 십상시 뭐 이런 데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뭔가 총리다운 총리 뭐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총리가 사실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완구 총리가 글쎄 대통령한테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실 분. 김갑수 대표가 유럽에서 노시는 동안 스타카토를 잠깐 맡아주셨던 논다는...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제 처음 뭐 얘기를 안 걸어주셔가지고 한참 지켜본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2014년, 15년을 정리하시면서 통짜로 이렇게 쫙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통령은 두 번째 짠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짠. 대통령이 뭐 떼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우리가 짠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조금 이제 충격요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짠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단두대, 뭐 어떤 암덩어리, 뭐 적폐, 그다음에 뭐 짠, 뭐 이런 식으로 수첩에 누가 적어주셨겠죠, 뭐. 아무튼 독특한 어법을 갖고 계신 대통령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국무총리 내정자 소식과 함께 15회 스타카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카토 제15회 첫 번째 핫 이슈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하시고 저도 하고 연말정산 안 합니다. 없어요. 사대보험도 안 들으시나요? 요새 자유직업인가요? 제 스스로 직접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연말정산도 안 하시고. 네,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니까 이제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연말정산 왜 이렇게 문제가 됐나부터는 우선 김성환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이번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거의 몰래 깃털을 살짝 뽑으려고 했다가 뺨 맞은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결국 이제 지금 논란은 그런 어떤 세금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이 결국 골마서 현재 이 문제로 터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가 맨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보다는 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부유층한테 조금은 더 걷어내는 방법이 되고 별로 벌이가 현찮은 밑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타격이 없을 거다. 오히려 더 세금을 적게 낸다고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상당히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두들겨 보니까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안 하고 각각의 그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점검을 못한 탓에 아이가 없는 싱글들이 특히 세금을 갖다가 이제 더 부과한다든가. 그러니까 싱글세 문제는 이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그랬었죠. 있었잖아요. 싱글세 만든다고 했다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결국은 사람 본심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심까지도 사실 받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저항이 왜 이렇게 심하게 나온 거냐? 저는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작년에 우리 그 법인세 감면해 준 게 한 8조 원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7.5조 원 정도. 이렇게 법인세는 끊임없이 어마어마하게 감면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그 일반 월급쟁이들 투명한 세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빨대 꽂고 뽀자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좋아, 뭐 좋은 데 쓰겠다,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 이러면 더 내겠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세금을 떼어가서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세금을 걷어간 다음에 엉뚱한 데 가서 막 낭비하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자방이라든지 이런 헛짓거리를 하는 데다가 우리 혈세 갖다가 쓰니까 세금 이러면 일단 내지 말아야 될 돈,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야 될 돈, 이런 인식들이 워낙에 강해지면서 이런 조세 저항들이 심하게 생긴 게 아니냐. 좀 방금 전에 김갑수 선생님이 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다 똑같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돈을 거둘 때 무슨 목적으로 걷는지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야당 문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제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 증세니 뭐 법인세를 뭐 올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그걸 걷어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자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게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제 우리가 세수 증가분이 한 이제 9천억 원 약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감면해 주는 것들이 7.5조, 8조에 육박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비즈니스 프렌드리라는 미명 하에 우리가 지금 이 고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해 온다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또 환율 방어에 써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까지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바람에 재벌들은 지난 6, 7년 동안 사상 최고의 실적들을 경신해 왔어요. 그리고 근데 그 번 돈들을 자기 주머니에 이제 꽂아놓고 이내 사내 유보금이라는 제목으로 투자도 안 하고 일자리도 안 늘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명백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재벌들한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주면서 담배값 올려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돈 거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걷는다고 해놓고 사실은 이 금연 운동에 쓰는 건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이런 짓을 하니까 난 진짜 그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요새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애들한테 밥을 빨리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되니까 전기세를 아끼려고 그런 거야. 그런 정도의 서민의 삶도 있다고. 근데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그게 접니다. 무겁게 느껴야 돼요. 우리 변보부장님은 서민의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서민이 아니니까. 그게 저라고요. 빨리 녹화 빨리 마치고 가서 이거 설거지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까 잠깐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의회민주주의가 탄생한 게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 이제 17, 18세기에 창문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창문세. 네. 창문에다가 한 개당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햇빛 들어오는 거에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는 곳도 그렇고, 하여튼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서 숨쉴 구멍만 뚫어 놓으면은 다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막상 창문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세금을 그 부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거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반대였던 거예요. 시골집들이 창문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시골집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부유층들, 귀족들은 세금을 조금 내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가면은 집들이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세금 때문에 창문을 다 막아버리고 없애버렸던 거다. 이해가 가는 게 이번에도 교육비, 의료비가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서민들이 제일 타격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것들이 부유한 사람들한테야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병원 한번 갔다 온다는 게, 약사 먹는다는 게 큰 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상욱 본부장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한테는 근데 뭐 더 심각한 명함 일인 보면 것 대표로 같은데.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사장님인데. 허울만 좋은 그 거대 기업 이 CBS와 코딱지만한 저희 회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거대 기업 CBS의 한 간부로서 참 KBS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그 회사는 또 뭐 임금 올려놓는다고 파업한다면서요? 네, 뭐 그렇다고 그러네요. 도대체 그 회사 지금 평균 연봉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얼마인데? 5개 노조가 똘똘 뭉쳐갖고 있다고. 그런 거에는 정말 잘 뭉쳐요. 근데 남 얘기 하다 보니까 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연설한 게 이제 갑자기 이거하고 대비가 된 거예요. 멋있어졌어요. 예, 그래서 짠 하고 나타나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국민이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불평등이 커지냐. 아우성을 치면은 이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거죠. 나서가지고 세율 올리고 해가지고 더 받아내서 서민들 지원하고 중산층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쪽에서는 뭐 세금 폭탄 얘기가 갑자기 또 뻥 터져가지고 양쪽이 아주 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면 오바마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은 아마 부자 증세를 하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훨씬 더 부자들의 어떤 세계라는 게 공고하고 그걸 깨기가 훨씬 어렵고 뭐 공화당 세도 훨씬 더 지금 커 있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그걸
화두로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심하고 맞먹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거든요. 공권력이 훨씬 센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화당 야당에서 쥐고 있고 그 공화당 야당은 부유층을 지지 기반으로 해갖고 어디서 세금을 올리려고 그래 부유층한테 로비력이라고 하는 이렇게 건 나설 대단합니다. 인간들인데 그걸 한가운데를 이제 관통해 나가겠다고 지금 네.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정치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여론을 업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오히려 국민 여론하고 떨어지는 동떨어진 행보로 자꾸 간다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연말 정산과 현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세금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연말 정산의 각 세목별로 이것저것을 따지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끝냅니다만은 아무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국민을 향해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정부를 다들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 연말정산 소급 적용해라, 뭐 지금 당장 뜯어볼 때까지는 세금을 안 내겠다, 뭐 그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어떤 개선책이 마련될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과연 그 돈이 제대로 어디에 쓰이는가도 계속 지켜볼 거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새 국무총리 여기에 대해서 큰 짐을 졌는데 잘 해주시라 믿습니다. 스타카토 제15회 두 번째 핫이슈는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흔히 이제 도박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올인한다, 몰빵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쓸 수 아세요? 예, 몰빵한다. 굉장히 이런 어색한데 저는 변상욱이라면 왠지 품격 있고 오, 이런 상징이잖아요. 몰빵. 의외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좀 휘둘러 봤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자실에서 사실 이거 하는 게 일이. 아니 지금 화투 친 거를 카지노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온 국민이 또 카지노를 다 하고 있는. 점에 카지노를 10만 원, 내가 너무 뭐, 저렴하게 평가했나요? 점에 10만 원 이렇게 치신 거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근데 몰빵이든 올인이든 간에 뭐 그건 카지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정부가 카지노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카지노에 몰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추가 허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카지노 산업 얘기가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누가 수첩에다가 적어준 것 같아요. 어. 집착하는 거 보니까. 아, 분명히 수첩에 크게 적혀져 있는 그래서 거예요. 밑줄 쫙 긋고 네.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 카지노. 카지노. 이게 오래전 아주 오래된 수건사업 같은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작년 4월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토론회 같은 것도 있었고 정부가 이제 주도해서 세 곳을 작년에 이제 허가를 해줬잖아요. 예. 또 두 곳을 이제 이번에 추가로 이제 허가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토론회 한 내용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전부 찬성 일색이에요.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아마 초에 조사했던 것 같은데 취재를 했던 것 같은데 중국도 마카오를 통해서 카지노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싱가포르이 달려들었고 대만은 그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 보면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중국 바로 최첨단 요새를 갖다가 아예 카지노로 만들자. 왜냐하면 중국인이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필리핀 마닐라에다가 베트남은 둥따오 꽝란에다가 말레이시아도 역시 캄보디아 스리랑카 이 불교 국가인데 거기다가 이제 하다못해 뒤늦게 출발한 라오스까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만든 거는 아니죠, 다. 다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중국인 자금을 이제 끌어들여 갖고 예. 이제 카지노를 개발하고 있죠. 리조트 앤 카지노. 그럼 우리나라는 더 하면 안 되겠는데요?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아니 다 하는데. 닭집이 잘 된다고 지금 뭐 무슨 치킨 무치킨 다 챙겼는데 우리도 빨리 치킨 해야지. 그걸 이렇게 망하는 막차 거 아니에요? 타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김성환 그 선생님께서 아까 전부 다 찬성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카지노에 못 뛰어들면 이제 완전히 이제 상투 끝도 못 잡고 우리는 카지노 경쟁에서 일단 뒤로 처진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는 거니까 지금 해야죠라는 생각들이 강한 거죠. 사실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맨 처음 초기에 일단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자본이 왕창 들어오니까 투자 유치하는 걸로 실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할 때 토목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그때 잠깐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 약간이 거기 가서 이제 서빙하니라고 투자 고용 네. 창출이 약간 되는 거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남는 장사는 없죠. 저는 뭐 카지노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무조건 절대 안 돼. 뭐 이런 주의자는 아닙니다. 네.
필요하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카지노 산업을 우리가 몇 개 허가를 해주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 재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재벌 수익을 다 가져가고 실제 얻는 세수는 별로 없더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재벌 특혜 아니냐. 이게 재벌도 못하게 묶어놨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박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요. 뭐 외국인이 항상 51% 이상 갖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좋다. 삼성현대라고 이름까지 콕콕 찍으시면서 삼성현대 돈 가진 거 있으면 그렇게 투자하셔도 된다. 그 특정 사람이나 특정 회사를 거론할 때는 분명히 수첩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정확한 건데 제일 눈독을 들일 만한 게 지방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지역으로 그럼요. 돈이 들어오니까 지방세 실적이 확 엄청나죠.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누군가 허가를 내주는 관청은 리베이트가 이게 또 엄청나게 그렇죠. 큰 사업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공식적으로 받든 뭐 또 뒷돈을 따로 몰래 받든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걸 강연을 그냥 차라리 하시는 게 나을 아니,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카지노 제가 볼 취재를 때는 한번 해봐서. 제가 볼 때는 실전에서 이 얻은 지식들 아까 스스로 고백하셨잖아요. 변상욱 기자실에서 계속 두드려. 아, 이거 오늘 톱뉴스 제목 뽑히네. 근데 옛날 이제 기자실 들어가면은 기자들이 갑자기 담요를 막 이렇게 매체 비평지 기자셨기 때문에 기자들만 두들겨 패던 기자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래서 김영란법 하자는 거예요. 근데 참 하여튼 빠뜨렸네요. 대기업 얘기하다가 말했지만 예. 이게 정부가 갑자기 이걸 푼 것도 좀 석연치 않아 보이고 왜냐하면은 삼성을 콕 찍어서 얘기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꾸준히 북한 리조트 사업을 추진을 해왔던 건데 그걸 또 삼성을 콕 찍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 대기업 민원 들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거꾸로 보면 이건 이제 가장 바닥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대기업이 떡볶이부터 카지노까지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 뭐 이건 합리적인 추단은 아니고 사실 거의 뭐 맞는 예측이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강원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랜드는 내국인 출입이 이제 허용된 유일한 독점 카지노입니다. 이걸 한번 연장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 또 독점을 연장해 줄 수는 없어요. 강원랜드한테. 그러면 결국 내국인 카지노도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투자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어 둬봤자 어차피 적자난다가 9성쯤은 거기도 또 내국인을 풀어줘야 되고 예. 결국은 내국인의 카지노도 어느 정도 풀리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야, 제가 15회 방송하면서 예. 우리 변상욱 본부장께서 특정 사안에 이렇게 꿰뚫고 계신 건 처음인데요. 이거 의심이 돼, 진짜. 네? 혹시 아무튼 뭐 의심을 받는 김에 하나 더. 카지노 딜러를 하라고. 이제 그 라오스 같은 경우가 중국 카지노가 이제 진출한 그 경우인데 예. 라오스가 카지노 사업을 국가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지노가 오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리대금업. 그렇죠. 그다음에 매춘.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매춘. 그다음에 폭력.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마약류. 이런 것들은 주변에 항상 예. 따르. 라오스가 그걸 겪은 거예요. 공동체가 파괴되고 하는 거라서 아예 그냥 사업을 끊기도 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도덕주의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본인이 이제 주장을 그렇게, 하시죠. 네. 예. 그런데 담배는 죄악세라 그래서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카지노는 물론 이제 세금은 물리긴 하지만 카지노를 늘리겠다고 하는 건 또 거기에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카지노는 지금 방금 전에 부작용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카지노도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 있는 카지노도 탈세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2012년도에 제주도에서 카지노 가지고 사람들 간의 소유권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장부가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전체 매출액이 뭐 한 200억이 넘는데 예. 신고한 거는 쥐꼬리만큼 신고했더라. 뭐 이런 게 드러나고 이렇게 자칫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내줬다가는 한 5년쯤 뒤에 전 정권 카지노 특검, 뭐 네. 카지노 뭐 국정조사, 예. 뭐 이런 거 할 분위기, 이런 연기가 좀 모락모락 지금 나는 느낌이에요.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카지노 들어가면 예. 자연스럽게 뒷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건 예. 뭐 아직까지 증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뭐 항상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늘 맞아떨어지는 게 항상 그러니까요.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시작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얘기하면서 카지노 국내 자본으로도 할 수 있게
탁 터줄게요라고 할 때 제일 반가워하는 쪽이 부산, 경남, 그다음에 네네. 인천, 경기입니다. 예.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인가를 보면 알겠죠. 부산, 친박, 서병수 시장. 그다음에 인천, 정복. 유정복 예, 역시 이쪽에서 가신 분. 또 경기 남경필지사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고 경남은 또 우리의 또 덕고다이 영원한 또, 홍준표. 예, 홍준표 예. 또 지사께서 지금 그래서 진해에다가 하겠다고 난리 났죠. 난리가 났죠. 지금 뭐 제일 부산- 반가워하고 부산도 난리가 지금 뭐 났어요. 난리가 예. 난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시 쪽에서 국제공항을 어디다 세우냐 갖고 제2국제공항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 하나씩 나눠주겠다. 네, 대구로 이게 만약에 가는 걸로 한다면 이쪽에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단지라도 경남 쪽에다가 슬쩍 하나 내려보내줘야 그 지역쯤에 이제 이런 그럴싸한 얘기. 이야, 이 굉장한 음모인데요. 카지노 전문가로 갈까봐 제가 만약에 원오브 십상시라면 원룸 십상시 그 정확한 표현 원오브 십상시스 예, 죄송합니다. 라면 그 대통령한테 이제 그렇게 기획안을 써서 보내겠어요. 지금 지지율이 폭락 중인데 영원함까지 붕괴되는 이런 아주 참사가 벌어나고 있다. 이러면 국정 운영이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데 몰라도 고정 지지층의 이 콘크리트 방어는 해야 된다. 예. 마지노선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함에 빨리 신공항과 이 복합 리조트 정확하신 이거 것 같아요. 해야 된다. 사실은 제가 빼먹었지만 예. 제일 또 카지노 때문에 반가워한 곳이 저 고흥미 쪽으로 내려간 전남하고 그쪽입니다. 거기는 또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또 새로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언제부터 우리 이 프로그램이 음모론에 아주 그냥 되게 돼가지고 참. 근데 아무튼. 이상한 게 저희들이 뭐라고 이렇게 음모라고 했던 것들은 다 맞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니 뭐 제가 근거와 그 근거들이 갑자기 이게 조각이 맞춰지면서 그림이 되니까 의심을 한 거지 예. 그냥 한 건 아니기 저는 뭐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변상학 본부장의 배팅 실력을 믿습니다. 본 내추럴 갬블러 갑자기 진짜 본 내추럴 갬블러가 된 느낌이에요. 아무튼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경쟁이 붙고 있고 이미 개발을 시작해서 완성 단계에 들어간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너무 뒷북치면서 상투 잡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고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거냐 그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건 아직 국회에서 한번 걸릴 단계에 예, 남아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철저히 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카지노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타카토 제15회 두 개의 핫 이슈를 풀어봤습니다만은 세 번째 코너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십상시스라고 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핫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이 코너가 잠깐 쉬었습니다. 대한민국 뭐 잊으신 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코너 기억나시죠? 오늘은 김영란법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정확하게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아니 정확한 명칭은 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아하 그렇게 되는군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진작했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박수 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저도 탤런트 김영란 씨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팬이었습니다. 아 이건 내 몰빵보다 더한. 그런데 갑자기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 언론인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 언론인도 공적인 인물들 아니냐. 예. 언론인들도 청탁받거나 슬그머니 향응을 받거나 접대를 받으면 이 법에 저촉을 받아서 처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언론인 확대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족까지 포함이 되면서 예. 이제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기하급수로 늘었죠. 그러니까 1,850만 명 정도가 지금. 예.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가족들까지 예. 하면. 10만이라는 숫자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고맙게도 또 이번에 총리 내정자가 되신 잘 부탁드립니다. 국께서 아니 언론인한테 그런 걸 적용시키면 되나?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거 아니? 그분이 그런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분이 그러신 것 예, 같은데 예. 이러면서 언론계가 지금 둘로 갈라졌습니다. 예. 어떤 분은 심하게 얘기해서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언론인은 뇌물에서 왜 빼냐. 당연히 같이 처벌받아야지. 예. 라고 하는 거가 하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언론인을 공직자로 하면은 공직자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언론인한테 다 해당된다고 나중에 몰고 가다 보면 언론 자유를 족쇄를 채우는 어떤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예. 근데 이런 두가 그 부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 찬반이 나뉜 게 사별로 안에서 이제 사람마다 나뉜 건가요? 아니면 대체로 사별로 이렇게 좀 나뉜 건가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하는 쪽은 노동조합 쪽이고 약간 그 다음에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결과가 있다.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은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쪽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저는 언론 노조에서 예. 언론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뭐 언론 노조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주장일 수 있다. 예. 만약에 언론 노조조차 언론이 포함되어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언론 노조가 지향하는 바하고 충돌하는 측면 때문에 그렇죠. 참 고민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언론인을 공직자 범주에 같이 집어넣어서 그 언론인을 공직자의 어떤 기준과 규율대로 기율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법이 이제 애초에 처음에 고안이 될 때 그 계기가 뭐였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법이 무력화될 소지가 높아질 때 가장 그 표정 관리하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저는 검사들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법이 처음에 이제 그거 될 때 벤치 검사, 스폰서 검사, 이른바 떡검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돈을 받았는데 자기들끼리 대가성이 없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왜 강서의 재력가 장부에 검찰이 용돈 받은 게 쭉 장부에 나왔는데도 대가성이 없다. 자기들은 다 그냥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수사해서 전부 다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워낙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면서 검사들은 무조건 그냥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애초에 취지에 걸맞게 그래서 공직자들, 검찰, 특히 검찰을 반드시 포함한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공직자들의 엄격하게 한정해서 법이 추상 같은 권위를 갖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겠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공직자를 만약에 못하게 막아놓으면 공직자랑 언론인이 쉽게 밥 못 먹을 것이고 예를 들면 KBS를 만약에 지금 김영란법을 적용하게 한다고 하면 KBS 기자가 없는 곳이 없을 텐데 다른 모든 기자는 받아도 KBS 기자는 못 받는다고 하면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규율을 해나가면서 그렇죠. 점점점 이렇게 확산을 해나가야지 기울할 곳과 그렇지 않을 곳을 구분도 못하고 막 풀어놓으면 천지분 구분 못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뭐 잊으신 것 없습니까? 근데 잠깐 이 언론인들에 대한 이 김영란법의 조항은 기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PD 아나운서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저는 그게 근데 기자협회만 반대한다고 나갔어요.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들은 거예요. 좀 가만히 있었어야 됐다.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언론 노조처럼 그러니까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이렇게 왜 오해 살일 하냐고요. 뭐 호랑이는 풀을 안 뜯고 청학은 굽은 나무까지는 안 앉아. 그럼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겠죠. 그럼요. 대한민국 뭐 잊으신 거 없습니까? 김영란법 특히 언론인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스타카토 제15회는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제 1월도 벌써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 새해 시작 초심 잃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라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